지금 6명밖에 안 들어왔나? 10명?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오늘 일요일이라고? 뭔 말이야? 자, 찬혁이 안녕, 인재 안녕, 가온이 안녕, 13반, 무항의 3반 13번 안녕, 그 다음에 윤지 안녕, 그 다음에 명원이 안녕, 승우도 안녕, 나머지 다 오셨네요. 11명 오셨네요. 20분인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해도 될까요? 네, 공부 시작해도 될까요? 크로마키를 뒤까지 안 해가지고 지금. 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11명 그냥 합시다. 자, 오늘은 공부할 내용은 이겁니다. 자, 오늘은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요. 자, 교과서 한번 크게 볼까요? 자, 193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우리말 대신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일제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대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국에 세워진 신사에 가항제로 참배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근데 왜 그래야 됐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세계사를 알아야 돼요. 세계사부터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봅시다. 컴퓨터가 잠깐만요. 이렇게 느려. 켰는데 켜지지가 않네요. 왜 이래? 잠깐만 기다리세요. 컴퓨터가 그 사진 파일을 못 여네요. 조금 너무 딸려서. 근데 이거 열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제 열린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93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애들이 없지만 열심히 공부합시다. 하는 애들이라도. 아까 안 열려가지고 3개 열었네. 4개 열었네. 네, 봅시다. 자, 193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적으로. 자, 먼저 1910년에서 20년대 넘어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3.1운동이 있었어요. 자, 3.1운동을 계기로 20년대는 뭐 일제가 문화 통치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1920년대에서 30년대 넘어갈 때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있거든요. 1929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 답해 볼까요? 1929년에 있었던 아주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가온이가 알아요? 가온이가 알까요? 그렇죠. 안 해요.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대공황이란 뭘까? 대공황이란 것은 자, 수요와 공급의 균형 파괴인데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수요라는 것은 물건을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수요고요. 공급이라는 것은 그만큼 공급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이건 생산과 소비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수요는 소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급은 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쉽겠죠? 근데 이제 생산이 많아진 거예요.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지는데 이게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장을 쉬어야 되잖아요. 생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면 재고가 쌓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산을 줄여야 되니까 그만큼
그 필요한 사람도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노동자는 수입이 끊기니까 더 소비를 못하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 소비를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더욱 재고는 더 쌓이고 노동자는 또 해고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공황에서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져.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테네시강 개발 유역을 이제 댐을 엄청나게 짓죠. 그래서 댐을 지어서 댐을 짓다 보니까 댐이란 게 엄청나게 공사 인부도 많이 들고 뭐 댐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자재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운반하는 뭐 차량 같은 것도 더 많이 만들 거고 뭐 기름도 더 많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경제가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뉴딜이라 해서 이렇게 해결하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뭐가 많았냐면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식민지와 본국을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큰 경제 단위로 해가지고 서로 부족한 거를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방법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 일본은 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방법,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자, 이 공급, 일본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굉장히 많아져요.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공급, 많이 만든 걸 강제적으로 쓰는 방법. 뭘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물자를 쓰게 되잖아요. 자, 뭘까요? 뭘까요? 일본은 뭘 하게 될까요? 일본도 이 경제 대공황을 그렇죠. 가온이가 있어서 선생님 행복합니다. 자, 전쟁이죠. 전쟁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입니다. 전쟁.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바로 1931년 만주사변이라는 큰 전쟁. 우리 저 간도 연해주 지방 있죠. 그 만주 지역을 침략합니다. 지금 북한 위쪽 지방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7년이 되면 중일 전쟁, 중국 본토를 침략합니다.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일 전쟁 이후로는 완전히 우리 임시 정부도 엄청나게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1년에는 미국과 전쟁을 합니다. 태평양 전쟁, 아주 큰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죠. 일본이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일본이 그만큼 자신이 있었죠. 중국 정도는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중일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일 전쟁 중에 미국이 중국을 지원하거든요. 이제 미국이 중국 국민당에다가 무기를 팔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일본에게 석유를 끊어버립니다. 석유를. 그러니까 뭐 철도 수출을 끊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나중에 보면 40년대 보면 우리가 뭐 철 노그릇까지 다 뺏어갔다 이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 시대가 되고요. 자, 요약하자면 근대화에 일찍 성공한 일본은 경제 위기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같이 빠지게 되고요. 자, 중일 전쟁 그다음에 계속되는 야육으로 아시아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침략하게 되죠. 지금 뭐 베트남 이런 데까지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본의 욕심 끝이 없었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전쟁이 크다 보니까 일본이 나라가 작잖아요. 작은 나라예요. 그렇게 크게 전쟁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당시 이 일본의 군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사람으로 부족하니까 당연히 누굴 썼을까요? 그렇죠.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했겠죠.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요. 당연히 조선인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이 조선인이라면 목숨 바쳐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죠. 여러분이 조선인이라면. 그쵸?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통치 방식을 변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아예 지우게 하는 거예요.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지우게. 자, 그래서 내선 일체. 여기서 내라는 것은 내지라 그랬어요. 예전에 일본을 본토 내지라 그랬고요. 조선은 조선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선 일체. 일본과 조선은 원래 일체 하나 몸이다.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네들도 어차피 일본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천황에 충성하고 천황을 위해서 전쟁에 한 몸을 바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게 더 심해지죠. 그래서 우리말도 사용을 금지하게 되고요. 조선 역사도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꾸게 하고요. 그래서 뭐 창씨 개명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안 했지만 마감 시점에는 거의 80% 이상의 창씨 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애들이 학교도 못 가요. 학교도 못 가고 뭐 공무원도 뭐 공무원이 나왔던 뭐 일단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신용불량제 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죠.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여기만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1930년대 이후 우리나라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오른쪽에다가 1번. 자, 1930년대 이후 상황이에요. 자, 이후 상황이에요. 자, 우리말 사용 금지요. 우리말 사용 금지. 아까 전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말 사용 금지하고요. 그 다음 니은 역사 왜곡. 여기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정리해 볼게요. 역사 왜곡을 했죠. 역사 왜곡. 이건 식민지 지배가 정당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요. 자, 신사 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따 좀 봐줄게요. 신사 참배를 하게 돼요. 신사 참배. 네, 우리나라에 그 당시 신사가 1000개가 넘었대요. 신사 참배를 하게 되고요. 리을. 자,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해요.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해요. 이걸 창씨 개명이라고 합니다. 으로 고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신사를 한번 볼까요? 신사? 네, 신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신궁인데요. 신사보다도 좀 더 높은 게 신궁이라 그래요. 자, 일제는 우리나라의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민족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자, 천황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서울에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서울에 있는 남산에 있는 신궁이에요. 지금은 다 없어졌죠.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엄청나죠.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규모가 엄청나죠. 규모가 엄청나요. 이따가 이거 위에서 찍은 거 보여줄게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게 계단이 한 380계단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 사람들 전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하죠. 자, 이 신궁이에요. 자, 보시면 위에서 찍은 거예요. 위에서 찍은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간 길이 많죠. 이렇게 조선 신궁. 이게 어디 있었냐? 자, 당시는 이제 아까는 가장 큰 게 신궁이고요. 신사가 조선에만 1000개가 넘었다 합니다. 곳곳에 이렇게 신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용수단 신사, 지금의 이제 부산타워 자리에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메인에 있는 거예요. 아주 중심지에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이런 식의 이제 요거는 지금 대구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공원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광주예요. 광주공원인데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대로 있죠. 다시 볼까요? 광주공원 가보시면 똑같아요. 뭐 옛날 신사고요. 이 계단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죠. 지금 광주공원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정신부도 일본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신공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조선 신궁터예요. 조선 신궁터에서 쭉 보시면 여기 빨간 게 경성역이에요. 지금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이 딱 내려다 보여요. 다시 서울역에서 보시면 이렇게 조선 신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당시 이 서울역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창씨 개명 맞습니다. 창씨 개명. 네, 창씨 개명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경성역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조선 신궁이 이렇게 잘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 오면 딱 조선 신궁을 먼저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서울 한가운데 심장에다 이렇게 신궁을 딱 꽂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남산에다가 얼마나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쫙 보이는 게 남산이에요. 이 남산이고요. 여기가 남산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남산 뭐 케이블카 있고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신궁이 있었어요. 지금 완벽하게 다 없애가지고 흔적도 잘 남아있지 않죠.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경성 어디에서도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신궁을 이렇게 크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교과서 뒤쪽 볼까요? 자 뒤쪽 볼게요. 자, 일본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교과서 37년에 중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중일 전쟁이에요.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총동원요.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무기 공장에서 일을 시키거나 군인으로 총알바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여성들은 또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려가게 합니다. 여기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1번이었으니까 이번 2번 할까요? 2번 중일전쟁. 중일전쟁. 일부러 전 선생님 좀 크게 쓸게요. 중일전쟁. 자, 이거는 일제가 중국 본토를 침략한 전쟁이에요. 자, 일제가 아까 전에 만주사변으로 1931년 만주를 먹은 다음에 여기 지도를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있죠. 이쪽이 만주사변으로 1931년에 만주사변으로 여기를 먹어요. 일본 여기까지 먹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먹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중국 황제의 마지막 황제 푸이 황제 있죠. 푸이 황제를 여기 황제로 세우고요. 자기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죠. 여기까지 일본을 먹었어요. 이미 31년에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37년의 중일전쟁은 원래 이렇게 중국 본토 있죠. 중국 여기를 쳐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다 먹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먹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먹고 밑에 이제 동남아까지 다 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중일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일제가 중국 본토를 침략해요.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일어날 때쯤이면 그래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침략을 한 거예요. 중일 전쟁 이후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물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은 다 어디 갔다? 자, 한국인은 다 이렇게 동원됩니다. 어떻게? 자, 무기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전쟁에 가가지고 뭐 시켰냐면요. 민두야, 뭐 시켰을까? 주로 총알바지 시켰겠죠. 총 몇 발 주고 앞에서 돌진하다 이런 거 시켰겠죠. 무기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여기 노동자요. 아니면 뭐 시켰을까요? 아니면 전쟁 군인을 하거나요. 아니면 위안부에 동원합니다. 위안부에 동원해요. 위안부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게 아주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위안부란
위안부와 수요시비란 무엇일까? 이렇게 나와 있죠? 볼까요? 수요시비,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요 평화의 소녀상도 여기 순천에 어디 있나요, 지금 이거? 아, 민두 말고 종민이라 부를게요. 알겠어요. 카미가제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네. 자, 평화의 소녀상 이거 호수공원에 보면 있죠? 순천에 호수공원에 보면 있습니다. 가보시고요. 자,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 일부 뭐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1993년에 그게 고노 담화를 하는데 지금은 다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볼게요. 위안부를 선생님 보니까 좀 잘 나와 있는 게 여기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기 쉽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 아이고 이렇게 느리다. 어. 이렇게 느리죠. 네. 자, 보시면 어떤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우셨어. 엄마 말씀이 위안부래. 일본이 끌고 가서 일본 군인을 위해 성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거야. 하루에 몇십 명의 군인을 상대하기도 했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사실일 리가 없어. 근데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한국인들을 다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군사 공장, 물자를 만든 공장에서부터 군대 위안부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남자들도 엄청나게 끌고 가죠. 그래서 군함도 같은 영화를 보시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는 군인을 위해서 성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게 된 일본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로 여성들이 부대와 함께 이동하면 일본 군인의 성적 위안부가 되어주는 것이지. 처음에는 일본에서 자원한 여생들이 했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우리 그 당시 식민지인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시아 혹은 막 네덜란드 다른 그 있던 여성들 전부 다 거기 있는 여성들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을 시키고요.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가 동원되죠. 나이는 부터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했고요. 처음부터 식당, 종업원, 간호사 이런 거를 모집한다고 해서 속아가지고 가죠. 그래서 하루에 평균 10명에서 30명 내 군인을 상대를 했다고 하고요. 뭐 요금을 지불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요금을 뭐 실제로 돈 갖고 살아오면서 그 돈을 벌어갖고 나온 사람은 없죠. 그리고 아예 무료로 운영된 위안소도 많았고요. 자, 병에 걸리면 보통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의 살아오지 못하고요. 마지막에 일본이 저기 거의 전쟁에서 지잖아요. 지고 나올 때 어,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 다 운 좋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고요. 일부러 다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며칠 사이에 다 죽이고 나와요. 그 실제로 죽인 것도 사진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위안부로 끌려가죠. 적어도 딸 한 명씩은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가져가고요. 시골에서 너무 가난해서 배고프다 보니까 또 이렇게 따라 나서고요. 그냥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파출소 앞 지나다가 그냥 그대로 끌려가지고 그대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는 없다는 태도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노다마 1993년 그래서 고노다마에서는 위안부를 조금 인정하고 사과. 왜 죽이냐면 왜 죽였을까요? 그러면 이제 위안부를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왜 죽일까요? 나중에 증언하니까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증언하면 그 일본의 잘못한 그런 행동들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대충 보상금 그때 10억인가 100억 가지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죠. 우리나라 그 돈 받고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과로 해라는데 사과를 절대 안 하죠. 진짜 절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끝까지
이제 사죄라는 이런 수요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 집회를 해서 지금 꾸준하게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일본인 위안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점점 한두 분씩 돌아가시고 계세요. 이제 일본은 점점 이게 잊혀지기를 바라겠죠. 우리는 잊혀지지 않게 계속 이런 시위와 기념을 이제 이런 이분들을 기억하는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는 그렇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뭐지 그런 거 있었어요. 여기 이분들을 돕는 그 여기 단체에서 만든 그 핸드폰 그 케이스가 좀 비쌌거든요. 근데 그거 25,000원인가 했나? 그거 한번 산 적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아무튼 자 이게 위안부입니다. 위안부. 자 이게 위안부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면 이제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노력들이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요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일제가 강압적으로 핸드폰 케이스가 25,000원 그거 이제 돕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식민 통치를 하는 중에도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것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 특히 신채호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고취하고자 우리 역사를 소개하는 책을 펴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상고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뒷페이지는 전부 신채호에 대한 내용이니까 뒷페이지에서 신채호 자세히 보고요. 자, 조선어학회는 우리 글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글을 보급하고 사전을 편찬하는 데 힘썼다. 여기 보시면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조선어학회에서 이 사전을 편찬한 그런 영화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용운, 이육사를 비롯한 여러 문인도 꺾이지 않은 민족 정신을 그들의 작품에 담았으며 자, 또 여기 이름이 없지만 많은 언론기관과 청년 학생들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여기만. 자, 여기는 그러면 3번으로 할까요? 3번. 네,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할까요? 네,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자, 먼저 기억 신채호 할까요? 신채호 이따가 또 자세히 보겠지만 자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요. 민족의 우수성 독립의식을 고취하죠. 독립의식 고취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역사서를 편찬해요. 역사서를 편찬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또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 많이 연구를 하지 못하십니다. 아쉽죠. 그 다음에 또 나오신 분이 한용운이죠. 한용운.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죠. 어학에서 우리말 한글 보급하고 사전 편찬하죠. 한글 보급을 하고 사전을 편찬하죠. 요건 말모이라는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용운, 이육사 같은 분들은 시인이에요. 한용운, 이육사 시인으로 알려졌는데 둘 분 다 시인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시인이 아닌 것 같은 시가 굉장히 좋아요. 시를 보면 정말 서정적이고 정말 낭만적이고 그래요. 참 슬프기도 하지만 그런데 살아오신 걸 보면 정말 독립투사예요. 그죠? 꺾이지 않는 민족 정신을 작품에 담았죠? 민족 정신이었을까요? 민족 정신 표현했고요. 다음에 이것도 써야 되겠죠? 각종 언론기관과 그다음에 청년 학생들도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윤동주 같은 시인도 사실은 학생이었죠. 윤동주 시인 동주란 영화를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 때 죽었어요. 예.
대학교 학교 다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위한다 그래가지고 또 학생으로서 시를 썼죠. 이런 학생들도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감옥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사진을 좀 볼게요. 더. 자, 위안부 여기 아까 전에 잠깐 볼게요. 자, 위안부 지금 현재 생존자는 요만큼 있고요. 평균 연령 90세. 위안부 이렇게 실제 사진이에요. 예, 예전에 이제 이건 전부 다 일본군이 찍은 게 아니에요. 미군이 들어갔을 때 찍은 거예요. 미군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거의 살았겠죠. 영상으로 있는데 요거 지금 캡처한 거고요. 이렇게 굉장히 꾸질꾸질 안 좋죠. 이렇게 하루에 수십 명의 일본군 상대하고요. 이렇게 일본 저기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유엔에서는 이것을 강제 성노예라고 그래요. 강제 성노예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충격적인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군이 퇴각하기 전에 아까 전에 죽이고 왔다 그랬죠? 예, 그 사진이에요. 예, 그 사진이에요. 막 죽은 거예요. 막 죽은 거. 네. 막 죽여가지고 여기다가 다 묻은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군이 퇴각한 다음날 찍은 사진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예.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진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걔들은.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아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하니까 아니까 죽였겠죠. 그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죠. 하여튼 이렇게 죽이고요. 자, 신채호 선생님 잠깐 볼게요. 시간이. 네. 신채호 선생님은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는 한 어느 방향이든지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일화로 이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세수를 했다 그러죠. 참 엄청난 선비 같아요. 그죠? 옷이 젖어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호적도 안 만든다 그래가지고 무국적자로 살아가시죠. 타입을 물으신 건데요. 특히 역사 연구를 중요시 하셨고요. 중국에 가셔가지고 예전 고구려의 유적지 돌아보시면서 엄청나게 감명을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다 틀렸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 역사책에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 역사가 얼마나 폄하되고 위대한 역사인지를 연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신라 중심으로 이 삼국사기를 비판하시고요. 이 말 하시죠. 집안전 한 번 돌아보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1000번 읽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도 가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곡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조선 상고사라는 역사책을 쓰십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자주적인 역사상을 담아요. 자, 이런 말을 하셨죠. 역사는 역사를 위해서 짓는 것이요 역사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짓는 것은 아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 역사요. 저작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의 목적에 따라서 고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셨고 또 무장 독립투쟁을 원하셨습니다. 이제 자금 마련 중 체포돼서 위순 감옥에 많이 잡히죠, 그죠? 위순 감옥에 수감되셔서 또 그 와중에서도 틈틈이 책을 읽으시면서 역사서를 구상하셨어요. 하지만 36년 2월 21일 순국하십니다. 순국하시고요. 그다음에 한용운 시인과 이육사 시인. 한용운 간단하게 조금만 볼까요? 자, 한용운은 넘어가고요. 이육사만 간단히 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이육사 시인이
네, 원래 이름이 이육사가 아닙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자, 옥고를 몇 번 치르셨을까요? 감옥 몇 번 갔을까요? 시인인데 감옥 몇 번 갔을까요? 아예 안 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또 다시 보기로 보면 되니까요. 자, 이육사는 세 번이요. 세 번, 훨씬 많이 갔습니다. 엄청 많이. 17번. 예, 너 검색했니? 어떻게 알았지? 예, 17번 가십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17번 가셨다는 것은 이분은 웬만한 독립운동가도 쉽지 않죠. 정말 본캐가 본캐가 독립운동가고 삶 자체가 독립투사. 아마 시인이 부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시가 이상하냐? 그렇진 않아요. 시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도 공부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육사 엄청 참 뛰어난 시인이라 알고 있고 항일 저항을 많이 했다고는 들었지만 참 이렇게 독립투쟁을 많이 하셨는지는 몰랐어요. 그죠? 자, 밝혀진 것만 17번을 감옥을 가셨고요. 독립운동가 자체의 삶을 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름까지 바꾸려고 이제 육사로 이름을 바꿨죠. 원래 이름은 육사가 아니시죠. 또 간단하게 또 이런 것들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신채우가 역사책을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 한번 쭉 요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뭐 전기를 쓴 까닭 아까 전에 얘기를 선생님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요거는 직접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요. 자, 오늘 할 것은 여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하고 끝낼게요. 패들렛 하나 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을 한다면 어떤 독립운동을 할 것인지를 선생님이 패들렛을 줄 거니까 네, 여기다 선생님 지금 줄게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어떤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요? 지금 패들렛 나오고 있죠? 네,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내가 독립운동가 된다면 뭐 홍범도 이런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앞에는 그렇죠. 3월 13일? 3반 13번 김대현입니까? 이런 식으로 반번호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수학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게요. 네, 요거는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은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갑니다. 독립을 하네요. 자, 오늘도 사회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할게요. 안녕. 수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